안녕하세요, 헬렌쌤입니다.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대화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영상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은 대화법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세요? 우리가 말하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? 듣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?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. 그런데 우리가 대화법 하면 말하기를 더 먼저 떠올리고 어떻게 잘 말할까를 하는 게 아닌가.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듣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가지신 부모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가 끊임없이 떠들어댈 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. 뭘 사달라고 조를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. 저희가 부모님 혹은 연로하신 노인분들, 할아버지,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들이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시잖아요.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맞습니다. 우리가 듣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듣기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은 말하기에 비해서는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듣기에 대한 훈련을 혹은 연습을 언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?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,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,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,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, 이런 말씀을 부모님이나 내 주위 분들에게 많이 듣잖아요. 그러니까 듣기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듣는 거, 혹은 실제로 듣기평가 시험이 있잖아요. 영어 듣기평가 시험이 있는데 그런 듣기평가 시험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, 이 정도가 우리 삶에서 듣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,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듣기평가 시험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정말 잘 할 수 있는가, 일상 대화에서 듣기를 잘 할 수 있는가,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. 왜 다를까요? 수업에서의 듣기는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좀 오고 가는 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방형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. 듣기평가 시험 말할 것도 없이 일방형이죠.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는 어떤가요? 쌍방형이잖아요. 교류, 뭔가에 오고감이 있는 것이 일상생활의 대화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, 듣기평가 연습 열심히 하는 걸로 일상생활의 대화 능력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.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하기는 연습하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도 듣기는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러니까 대화에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가장 단순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? 일단 듣기 싫어서, 관심이 없어서, 상대방 이야기가 지루해서, 재미없어서, 귀찮아서, 그냥 나 놀고 싶어서,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겠죠.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깊게 맺고 싶지 않아서,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기도 해요.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수업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는 거, 학교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.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거나 학교가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할 때는 저는 당신의 영향력이 싫어요, 당신의 통제를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기가 잘 안 되는 거죠.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.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듣기가 싫어요. 왜냐하면 뭔가 나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,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싫은 거죠.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참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가 듣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. 해달라고 조를 때, 엄마에게 아빠에게 말을 심하게 할 때 그런 거 듣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일종의 권력 관계가 대화 안에 들어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뭔가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게 돼요. 제가 계속해서 대화법 이야기하면서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관계는 드러나요.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하는데 잘 듣지 못하고 있다. 그것은 분명히 관계적인 어떤 요인이 지금 내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. 물론
물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. 듣기의 기본은 내가 내 할 일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.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. 애가 옆에 와서 엄마 있잖아,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 귀는 들리죠. 그리고 내 손은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럼 이것은 과연 듣기일까요? 듣기는 맞죠.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맞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대화법 안에서 듣기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. 왜냐하면 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듣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서부터 기억할 것은 내가 듣기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활동에만 집중하는 거, 그것을 듣기라고 하자. 를 내려놓고 아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가 책을 내려놓고 TV를 잠시 끄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며 얼굴을 마주 보며 하는 것을 경청, 듣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.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한 가지는 남편의 이야기, 아내의 이야기, 부모님의 이야기, 아이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가 한번 시간을 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스탑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강하다 싶으면 일시 멈춤, pause라고 하죠. 잠깐 멈추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쳐다본다. 이거를 한번 한 주간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.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대화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